근데 너무 다 복잡하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다라는 좀 일도 양단도 지금 때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첨언한 거고 뭐 그런데 그게... 유기찬 부위원장 말씀이 뭐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너무 다단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선 이슈를 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다가 그럼 특별감찰관 도입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이제 구도가 형성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의원총회 하자.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특별감찰관 논의하자. 그런데 조금 전에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네,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낼 겁니다. 그것이 요란스럽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일은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한강물이 서해로 흘러갈 때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말겠습니다. 옆자리가 한동훈 대표였는데 어떤 얘기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고속도로 때문에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당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 화면 속에서 오랜만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김종혁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신가? 아니잖아. 저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국회의원 아니시죠. 근데 저거를 의원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은 그게 당의 그 기본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죠. 최고위를 구성한 것 자체가 당원에 의해서 투표를 뽑은 거잖아요. 예.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뽑아놓은 최고위에서 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인 국회의원들께서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국회의원이신가 이러면서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신 다음에 의원들께서 알아서 잘 하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은 사실 당 대표까지 겨냥해서 한 말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원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취지가 의원들 빼지단 사람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거는 당무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충돌이 있었던 거에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옳지 않다.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최고위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도 최고위의 얘기는 충분히 숙고하고 반영하겠다 혹은 잘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넘기시는 게 좋지 원내는 원내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비판해왔던 심지어 홍준표 시장마저도 예전에는 당대표 무시하는 건 정당이 아니라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입장이 많이 바뀌셨지만 정당으로서의 체계가 저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를 내부에서 의원들이 나 권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실 때 때마침 딱 저 자막이 나왔어요.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철규 의원,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인 거 했더니 저 자막 아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자. 그러면 애둘러서 한동훈 대표, 이철규 의원이 비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다. 성춘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이철규 의원이 어떤 비유를 썼냐면 한강물이 서해로 흘러갈 때 소리 나는 거 들었냐라고 하면서 원래 일은 조용하게 하는데 한동훈 대표 너무 투닥투닥거리고 이런 걸로 특별감찰관 아무리 명분에 앞서고서 선이 이건 용산과 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조율할 일인데 아니 김종혁 최고위원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되냐? 이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적극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운영이 언제부터 원외랑 원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원내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도 원외 당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손학규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도 원외 당대표였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거대 정당들의 당대표가 원외더라도 단 한 번도 원내 사안을 원외 당대표를 제외하고 뭔가 이건 원내 사안입니다. 원외 당대표는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던 적은 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원외랑 원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갈등을 저런 식으로 참 저희 입장에서는 없어 보인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견이 있을 때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앞세우는 과정을 너는 원외잖아라고 내세우는 거는 원내라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으신 건지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당원을
대중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때 저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의원의 저런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이철규 의원 쪽에 주장하는 바가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 조근조근 뭐 엄청 비판 세게 하셨는데 반론도 좀 들어봐야죠. 잠시만요. 근데 이제 원외가 친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친윤 원외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두고서 오늘 당내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내에서는 좀 이거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원내에서 할 뿐만 아니라 뭐 원외의 분들의 의견도 좀 추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님? 사장님,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왼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좀 그만합시다. 오늘 예산정책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유승민 전 의원에게 비유한 만평도 나왔고요. 네. 한동훈 대표를 동물 살모사에 비유한 만평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 대구 지역 유력 일간지가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로 유승민과 살모사를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원외죠. 친윤의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배신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오늘 저희 정치시그널 출연해서 했는데 이철규 의원의 저 발언과 이거 좀 엮어서 어떻게 윤기찬 부위원장이 생각하십니까? 철규 의원의 저 발언은 사실은 이제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은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내 그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그 의원총회에다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당원 단계에 보면.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합시다라고 해서 그 의원총회 그 방식 자체를 공개 회의로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부의할 수 있는 분명히 당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서 거기서 의결하면 돼요. 의결해서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을 공개 회의로 합시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제를 던졌다고 보고 만약에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최고위에서 설득시킬 수 있다면 거기서 의결하면 돼요. 의결해가지고 의원총회 방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게 당원 당규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감정 정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장해찬 전 최고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명분만 더 주는 꼴이다. 왜냐하면 저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 자체를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지금의 명분을 보면 한동훈 대표 측이 좀 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평소에는 엄마랑 더 친하니까 엄마가 좋겠지만 그런다고 아빠를 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특별감찰관이 됐든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됐든 물밑에서 조용히 협의를 보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당에게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표출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중질환이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그 김건희 여사 해법을 두고 친인척 관리를 하는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에서 자신을 보수정당의 CEO라고 소개했던 한동훈 대표인데 오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수정당이잖아요. 근데 보수정당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약 약강의 이미지가 있죠.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을 말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보수는 책임감의 문제고 사회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질은 강각양양일 거예요. 아마 이제 얼마 뒤면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될 텐데 한동훈 대표가 강강약약, 강한 사람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약하겠다. 약자와의 동행 혹은 뭐 쓴소리 하려면 위에도 하겠다. 아마 대통령 겨냥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과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근데 몇 가지 지금 한 대표의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의 그 증언과 뭐 이번 주변 원외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제 국감장도 직접 방문해서 국회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악수를 나눴다면 최근 이제 빈소 찾는 것도 늘리고 이런 게 어쨌든 본인의 세와
본인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여러 세과시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완전히 공직자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죠. 예전에는 주변에서의 구설수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문상도 잘 안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다 그런 경조사도 챙기고 이러면서 스킨십을 굉장히 넓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공공선을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나 스스로를 엄격히 절제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정치의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누군가를 더 스킨십을 넓히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굉장히 좀 이제 역할에 따른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사실 다선 의원 정도 되면 강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부딪혔을 때 조금 한 발 더 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0점이 잡혀가고 있고 당 대표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당의 그 CEO다 이런 느낌을 더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도 전혀 하지 않는 이제 한 대표가 뭐 폭탄주를 돌렸다는 얘기까지.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대표로서 메시지 말고도 뭔가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여러 주변 상황 얘기까지 하나하나 이건 소소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반납했습니다.